그것도 비무장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군의 만행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합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어업 지도선에서 실종된 공무원 소식이 들린 게 어제였는데요.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이 하루를 채 못 갔습니다. 북한 해역에서 피살당한 후 불태워진 것으로 오늘 밝혀졌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또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은 어떠할지, 잠시 후 성장경의 타임라인, 그리고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희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목요일은 선곡 진검승부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테마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선곡이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과연 어떤 음악을 골라오셨을지 잠시 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당한 사실 우리 군이 확인을 했죠. 네.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소집하고 회의한 이후에 입장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낮 12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네. 원래 매주 목요일마다 정례 NSC가 있긴 하지만 보통 오후 3, 4시 정도에 열리거든요. 예. 이 사건 때문에 평소보다 서너 시간 앞당겨서 개최가 된 건데 3시간 남짓 회의 끝에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회의 직후에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면서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서해 오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 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앞서 국방부도 이 같은 만행이 북한군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 네. 어제 아침에 첩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네, 일단은 첩보였습니다.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비서실장이 어제 오전 8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종된 어업지도원의 피격 그리고 시신 훼손 첩보를 대면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에도 확인을 하라면서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또 오늘 오전 9시에 다시 문 대통령에게 이 첩보가 어제 했던 첩보가 신빙성이 높다라고 대면 보고를 했고 네. 이에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 소집해서 정부 입장 정리하고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면 보고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그제 저녁 6시 반쯤에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고 같은 날 밤에 북측이 실종자를 사살하고 화장했다는 첩보에 따라서 어제 새벽 1시부터 국방부,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등이 모여서 관계 장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진행이 됐는데 연설문은 지난 15일에 녹화돼서 18일에 유엔에 발송된 만큼 이번 사건하고 유엔 연설 연관짓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죠. 황희 의원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스타 항공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결국 탈당을 선언했네요. 네, 이상직 의원 오늘 오후 3시 반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창업주의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책임을 통감한다.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이어서 역시 탈당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건데요.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 1호로 이상직 의원을 선정한 상태였는데 그렇죠. 탈당을 하게 되면 본인이 협조하지 않는 한 당 차원의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네. 이 의원으로서는 당으로부터 제명 같은 중징계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 탈당하는 것이 본인이나 또 민주당에 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이스타항공 그 창업주고 가족들이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렇죠. 네, 기자회견에서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사직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 의혹은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의원 탈당 회견 직후에 민주당은 당 소속 모든 공직자에게 자성의 계기가 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할 거라면서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럽다,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네. 의사 국가 시험. 네. 의대생들이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네. 오늘 국가고시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본과 4학년들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 이런 공동성명서를 4학년 대표들이 발표했습니다. 예. 이에 앞서 의대생들 투표를 해봤더니 국시 응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에 대한 사과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건강한 의료 환경을 정립하는 데 국민 여러분이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면서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마음대로 이제 시험 친다고 해서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부가 또 보건복지부가 네. 다시 재응시를 받고 재시험을 쳐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한가요? 정부 입장이 좀 정리가 됐나요?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즉 추가 응시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도 정부의 입장은 의대생들이 재응시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검토를 하느냐, 추가 기회를 부여할지 아직은 검토할 여건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의대생들이 뒤늦게 시험 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네.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국가 시험들과의 네. 그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걸려 있고요. 그러게요. 또 추가 시험이나 구제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금 57만 명 이상 지금 네. 동의가 된 상태거든요. 여론이 여전히 안 좋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미 9월 8일에 실기 시험이 한 차례 연기된 다음에 시작이 됐었거든요. 예. 순차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긴 하지만 시험 시작종 올렸는데 수험실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점도 추가 시험 접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로 화답하라라고 응시 다시 받아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글쎄요. 학생들도 조금 국민들께 좀 사과도 하고 네. 좀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많이 드네요. 네. 예. 오늘 대법원에서 또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몇 개 나왔죠. 네.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집단 성폭행 혐의 받았던 가수 정준영, 최종훈 두 사람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정준영은 징역 5년, 네.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의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특히 정준영의 경우에는요. 네. 연예인들이 들어있는 단체 카톡방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장면 등 불법 동영상을 11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1심에서 정준영 6년, 최종훈 5년의 형이 선고됐었는데 2심에서는 정준영 5년으로 줄었고요. 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는 점이 참작이 돼서 절반 2년 6개월로 감형이 됐습니다. 재판에서 정준영 측은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단체 카톡방의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일부 성폭행의 경우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 자신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해선 안 될 몹쓸 네. 범죄를 저지른 건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해도 조금의 그런 그 용서를 받을까 말까인데 끝까지 이 증거 능력 이런 것들 주장한 모습도 참 씁쓸합니다. 네. 네, 금오도 사건으로 알려졌죠. 네네.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이 탄 자동차를 바다에 빠뜨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이 재판을 받아왔는데 네.
1심에서는 살인죄로 무기징역. 그런데 2심에서는 뒤집혔었잖아요. 네, 살인죄가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됐었죠. 오늘 대법원 최종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남편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아,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재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었는데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운전을 하던 남편이 후진을 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네. 이걸 확인한다면서 아내는 차에 남겨두고 자신만 차에서 내렸는데 이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내렸어요. 그랬죠. 차는 바다로 굴러가서 떨어졌고 아내는 익사했습니다. 네. 남편 주장은 당황해서 실수로 변속기를 중립에 놨다, 고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만 검찰은 남편이 사고 직전에 아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서 수령금이 17억 원에 달하는 점, 네.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아내에서 남편으로 바뀐 점, 또 차에서 내리기 전에 뒷좌석 창문을 한 7cm 정도 내렸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바닷물이 빨리 빨려 들어가서 그렇죠. 차에 들어차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 등을 들어서 남편이 일부러 중립에 기어를 놓고 내린 뒤에 차를 밀었다.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했었는데 2심에 이어서 오늘 대법원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봤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서 네.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이유 몇 개만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현장 검증을 해보니까 2심 당시에요. 네. 남편이 밖에서 차를 밀지 않아도 경사가 좀 져 있어서 아내가 차 안에서 몸을 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차가 굴러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또 새로 사망보험금을 높인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거는 맞지만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로 이걸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익자를 남편으로 변경한 것도 부인이 원해서 요구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선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의심스러운 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예. 일종의 미제 사건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실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 주세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불꽃 튀는 정면 승부가 시작된다. 이정미 오신환의 선곡 진검승부. 목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죠. 선곡 진검승부. 날이 갈수록 선곡 센스가 빛나는 승부사 두 분이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신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미디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코너가요, 이 무겁고 좀 진지한 정치 이슈를 좀 밝고 가볍고 재밌게 노래를 통해서 풀어가자는 코너인데, 아유, 오늘은 좀 북한군의 만행 때문에 일단 두 분이 정치인들이시니까 한 말씀씩 엿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신환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이게 과거 우리 금강산 박왕자 씨 피격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만행 중에 만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무리 무슨 코로나에 대한 차단으로 피격하고 그것을 시신을 훼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이게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일단 지금 북한에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들 통해 가지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미 의원님 사실 진보 진영은 그동안 가급적인 북한을 좀 달래고 네. 좀 북한도 좀 이렇게 국제사회 정상국가로 나와서 평화를 유지하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뭐 강대 강의 대결이 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일어난 일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정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일을 보면서 지금 아무래도 또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경색되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네. 이게 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도 제가 또 걱정이
한 짐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 문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잠시 후에 국회 국방위 황희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준비한 선곡 진검 승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어제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입니다. 이게 사실 선곡하기가 쉽지 않은 난해한 주제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씁쓸한 패배를 맛본 이정미 의원님 미디가 선곡한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네. 선곡의 이유가 있다면요? 이 공수처법이 20대 국회 어쨌든 국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통과가 된 법안입니다. 네. 지금 뭐 위헌 소송을 걸어두긴 했지만 예. 지금 법률로서 이미 성립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를 빨리 국민의힘에서 예. 내고 이것이 기존의 어떤 법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네. 그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빨리 추천을 하시는 게 네. 이 21대 국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굳이 그렇게 제때 네. 공수처 추천위를 구성을 했다면 이런 그 개정 법률안이 네. 또 올라와서 이런 국회 논란이 다시 가중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로 선곡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이가 부른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빨리 좀 네. 소개 좀 하세요. 추천 좀 하세요. 그러게요. 예, 여기에 맞서는 오신환 의원, 신디가 골라온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이승기 착한 거짓말. 왜 이 노래를 선곡하셨습니까? 네, 이게 지금 공수처가 무슨 절대 선인양 자꾸 이제 포장을 하는데요. 저는 아하. 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이 너무나 많은데 네. 이것이 거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고 그것을 앞에 포장해서 자꾸 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지금 법률안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요. 그것을 더 강화하는 네.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거짓말인 것은 명백하고 그 앞에 착한 것을 포장했다라고 생각해서 네. 착한 거짓말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매주마다 거짓말을 자꾸 들고 하시네요. 거짓말 시리즈를 밀고 나가시고 계십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두 DJ의 선곡 중에 어떤 곡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예, 노래로만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샵 8001번,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아주 큰데요. 내용 그리고 상정의 타이밍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부터 보면은요.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 몫을 기존의 여당 2명, 야당 2명에서 국회 4명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떨까요? 오신환 의원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위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청와대 권력,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 야당의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 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비토 권한입니다. 야당이 갖고 있는. 네. 이 부분을 완전히 무력화하면서 결국에는 청와대의 하수인으로서의 사정기관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를 반대한 것은 네. 수사 기소권이 동시에 갖고 있는 지금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공수처만이 오히려 더 수사 기소권을 강화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또 독소 조항을 더 강화해서 넣었어요.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국회 추천 의원 4명 부분 이거 역시 그러니까 지금 포장된 거짓말이다. 예, 그럼요. 그거는 착한 척하는 거짓말이죠. 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 추천 2명에 대한 비토 권한인데 그것이 야당이 지금 추천위원회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하면서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네. 더군다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한 그 타이밍에 이것을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법사위에 상정시킨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 문제가 지금 이제 야당에서 추천을 하지 않아가지고 네. 집권 여당에서는 11월까지 이거를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예.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권을 그냥 국회로 다 가져와서라도 공수처를 11월 달에 발족을 시키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집권 여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게서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는 출범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다음부터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봐라. 저거 집권 여당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시비거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미 발족하기로 했던 국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에 반대표를 던지고 찬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추천위원 빨리 추천을 하시고 네. 집권 여당도 최대한 야당과 함께 노력해서 공수처를 발족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을 더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정미 의원님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이렇게 개정안이 왔다라는 것을 100번 양보하더라도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도 없는 내용들을 바꿔놨어요. 지금 개정안 안에 단순히 지금 야당이 추천하는 2명뿐만이 아니라 네.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변경시키고 그리고 수사 검사들의 임기 그리고 숫자들 뭐 이런 거 모든 것들 다 바꿔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수처법을 새로 만드는 것과 거의 버금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내용에 대한 하나씩 좀 짚어보고 있어서요. 지금 오신환 의원께서 우리 신디께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 드릴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선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에 기존 법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의 개정안은 5년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건 사실은 기존의 검사들이라든지 필요한 인력들을 배제시키고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건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을 직접 만들고 그것을 이제 조절했던 직접 당사자로서 보면요.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순히 5년하고 10년하고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네. 재판과 수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판사나 공직에 있었던 검사나 이런 분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후 변호사 자격을 10년 동안 했던 사람들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그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재판이나 수사에 대한 경험 없는 그냥 변호사 자격 5년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치 편향성을 또 거기에 자꾸 논쟁이 될 수 있어서 그 조항을 집어넣은 건데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무나 지금 5년 변호사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떤 특정 집단에 있는 변호사들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면서 이게 또 편향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정치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로들을 만들어 놓는 네. 굉장히 독소 조항이 더 심각한 상태로 가는 굉장히 위험한 조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정미 의원 미디 생각은요? 전제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집권 여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네. 애초에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지고 정치 공방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 변호사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것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공수처 관련돼서는 검사 같이 5년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 통과시킨 이 법안이 네. 변호사 경력 10년이면은 그 중에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을 못할까? 저는 그 안에서도 임명할 수 있는 네. 폭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기존의 어떤 공수처 법안 자체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 법률 개정안을 지금 이 시기에 다시 통과를 시키겠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벌써 다른 쪽에서 민변 변호사들 중심으로 공수처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억측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런 부담을 왜 굳이 끌어안으면서 이것을 지금 타이밍에 바꾸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이게 공수처가 결국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다 반대를 했죠. 그런데 통과됐던 과정들을 보면 패스트트랙이 결국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그 어렵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그냥 지금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위험한 개정안이에요. 저는 수사 기소권만 분리될 수 있다면 공수처에 찬성합니다. 그만큼 이게 독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네,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95.9 MBC 라디오 네, 바로 이어서 오신환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원안과 달리 모든 대상을 향해서 수사 기소권을 다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사실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정말로 왜 그렇게 시끄러워졌냐 하면요. 저희 그 당시 바른미래당 안에서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공수처라면 패스트트랙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다 우리가 동의하면서 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때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정한 그 부분이 결국에는 부분 기소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그것이 바른미래당 안에서 갈등이 촉발되면서 당이 분당되는 과정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 기소권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상에 확대해서 그냥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는, 그러면서 지금 이 정권은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작은 더 큰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통해서 오히려 사정기관들, 지금 대법원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기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그 이전에 합의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고, 이것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미 의원 미디의 의견은요? 이 공수처 설치의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에 대한 네. 수사,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이제 수사를 했는데 기소권을 검찰이 가져가게 되면 기소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공수처 안에 이제 그 부분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시켜 놓은 것이에요. 거기에 뭐 법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범위까지 넣은 거는 저는 좀 너무 확대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아예 그거를 통으로 다 수사권 기소권을 공수처가 다 갖게 된다. 이거는 한마디로 그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이 될 수가 있고, 바깥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제2의 중수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대법관들 안에서도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오늘 그런 단호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네. 저는 공수처를 추천하지 않은 국민의 힘을 압박하기 위해서 추천 문제를 다루는 것이면 모르는데, 네. 한마디로 무슨 떡 온 김에 제사 지내듯이 그 정부 여당의 어떤 입에 맞는 모든 그 공수처의 법안들, 기존에 어떤 합의됐던 그 범위를 벗어나는 네. 그런 논의까지를 이 개정안에 다 담은 거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아하. 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다고 좀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타이밍 문제를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짧게요. 네. 그러면 왜 이 시점이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자유의 힘에서 우리가 이제 후보 추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타이밍에 제출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의원님. 네, 일단 자유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힘이고요. 국민의힘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그리고 시간 저 압박 때문에. 표창 의원님 네. 20대 때 잘 아시겠지만 소위에서 우리가 법안을 상정할 때 분명히 양당 간사들 간에, 교섭단체 간사들 간에 합의를 이뤄내서 안건을 상정하잖아요. 어떤 상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그냥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손들어서 그 표결해가지고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제가 법사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게 되면, 저는 소수 정당은 앞으로 완전히 배제되고 힘 있는 정당, 다수를 가진 저만 정당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국회의 관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고, 더군다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그날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이 분명히 이 공수처 추천위원들을 추천할 것이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다면 앞으로의 모든 협치, 국회는 또다시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이정미 의원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약속하신 대로 빨리 좋은 사람 네. 추천하시고 예.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깨서 못 씁니다. 네. 집권 여당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다
보류시키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후보자 추천을 해주시고 여당에서는 개정안 철회 네. 내지는 뭐 추가 진행을 하지 않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청취자분들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상은희님, 오늘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선택하겠습니다. 네. 2053님, 신디 노래가 공수처법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7587님, 퇴근길에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선곡은 미디님의 곡이 마음에 듭니다. 오늘 정말 팽팽했는데요. 5.5 대 4.5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요? 미디 이정미 전 의원의 승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선곡 진검승부.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선곡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시사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뉴스 하이킥 하세요. 앞서 성장경 기자와 타임라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1일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에게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죠.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희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군의 발표에 따르면 우발적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했는지 지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정황 자체는 보면 아주 반윤리적이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굳이 이제 좀 그 원인을 좀 찾아보자는 현재까지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네. 북한이 한 1-2km 사회 안전성 포고문이라고 발표를 해요. 네. 한 1-2km 완충지대가 있고 거기에 있는 인원과 짐승은 무조건 사격한다. 실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접경 지역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추측컨대 개성적으로 이제 또 경계 실패한 사례도 있고,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경직되게 좀 운영되다 보니까 발생한 일이 아닌가라고 지금은 현재 그렇게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쪽에서는 대단히 친절하게 그렇게 좀 북한 사정을 생각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오히려 그런 좀 설명을 내놓고 우리 국민의 어떤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북한의 이번 사격을 두고 완충구역 안에서 화기 사용은 적대 행위,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엄격하게 보면은 합의문 위반 자체는 아닌데 실제로 이제 그 정신은 매우 크게 훼손한 거죠. 예. 그래서 실제 합의문이라는 게 합의문 조항에 있는 그 조목조목을 지켜만 가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 합의문 취지에 맞는 그 정신이 오히려 더 커다랗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더군다나 군의 어떤 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인에게 대한 가해된 이런 잔인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네. 우리가 규탄하고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범죄 행위죠. 그렇죠. 네, 또 하나 문제가 최초의 좀 해양수산부 발표에 많은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자진 월북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가족분들은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계시고요. 과연 그런 증거나 단서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발표한 사항이에요. 네. 거기에 보면은 실제 매우 자살이나 실족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남들이 하지 않는 구명조끼를 냈다거나 착용했다거나 아니면 개인 부유물을 해가지고 실제 물에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렇고 실제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은 실제 북한군과 이렇게 좀 월북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의사를 묻고 이런 것도 좀 포착됐다고 그래요. 첩보로요. 그러다 보니까 첩보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월북이다라고 아마 국방부는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시기 문제인데요. 21일에 실종 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은 22일에 사망했고요. 그런데 왜 발표가 오늘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던데 더구나 이제 물론 청와대에서는 미리 영상을 녹화해서 보냈기 때문에 전혀 이 발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기에 이렇게 마치 우리 국방부가 이 전체 과정을 CCTV 뭐 텔레비 보듯이 이렇게 쭉 보면서 당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렇게 좀 언론 보도들도 보이고 그렇게 좀 인식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실제 국방부가 21일 실종 신고를 받고 뭐 수십 척의 뭐 구축함이라든가 헬기를 동원해서 우리 구역 내에 수역 내에 이게 수색을 하죠. 실종자 수색을 하고 네. 당시 이제 조류가 그쪽으로 설사 이제 실종이 됐다 하더라도 조류상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그 당시 또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수색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실제 22일 날 낮에 이제 그 북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뭐 한 6시간 뒤에 이제 사망했다 이런 거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군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뭐 CCTV로 쳐다본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게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었어요. 네. 첩보를 수집해서 나중에 이걸 결과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전체 스토리가 나온 거지. 당시는 이런 첩보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추측하고 확인하고 예측하는 이 과정의 연속이었지. 네. 실제 이거를 마치 CCTV 보듯이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이게 정보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대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속 시원하게 얘기 못하는 측면이 그런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대통령 연설은 뭐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 유엔 기조 연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한 5일 전이나 7일 전에 이미 더 도착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수정하거나 취소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죠. 사실은. 네. 이 사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훨씬 네. 전이고 네네. 뭐 이게 그 다음에 뻔히 드러날 얘기인데 이걸 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할 청와대가 그렇게 처신하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의원님 오늘 국회 국방위 상임위원회 열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네네. 주로 어떤 이야기들, 특히 국방부 측에서 대응 방안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뭐 대응 방안보다도 이제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네. 이제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 이게 국방부도 이제 공개하지 못할 사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부터 이제 비공개로 국방부하고 이렇게 좀 질의응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여야 간사 간에 국민들에게 또 리포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상당히 그 정보라든지 민감 부분도 있을 테고요. 국민께 좀 네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밀을 유지해야 될 네.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나중에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이런 논평을 냈던데요.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네. 강력히 요구한다. 예. 네, 뭐 국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안 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뭐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닐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당연히 진상 규명이라든가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다음에 그 사회 안전성 포고문 이 자체 코로나로 인한 이런 대응 수칙이 문제라면 이거에 대한 재수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건 인권에 대해서 반인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차후에는 그 9.19 합의 사항을 더 넘어가서 정말 북한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양측이 월북이든 민간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민간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양측이 좀 합의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논의를 아주 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여야 공이 북한의 이런 야만적 행위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그중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4829님께서 민간인 네. 사살은 선전포고처럼 느껴집니다. 부디 네. 적절한 대처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 같거든요. 네. 네, 의원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 있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더 논할 필요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현재까지 답이 없는 것도 본인들도 상당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작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부 측의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정서적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국민을 대변해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네. 강력하게 대응하고 다시는 민간인 또 우리 국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9102님이 주신 문자는요.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에 어떤 라인이 살아서 아직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과거에 그 박광자 씨 사망 사건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 완전히 전면 중단됐지 않습니까? 남북 경제 교류도 결국은 중단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컸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상황이 상당히 남북이 좀 그 미국 간의 이런 게 약간 답보 상태로 들어가면서 또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선거 국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현재는. 네.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다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었고요. 저희 제작진이 방송 전에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일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가 어제 하루 잠깐 자리 비웠다고 문자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9566님, 어제 목소리 못 들어서 걱정되고 섭섭했습니다. 네, 저도 무척 섭섭했습니다. 6211님, 표앵커님 하루 못 비웠다고 괜히 섭섭하더라고요. 크크, 다신 자리 비우시는 일 없으시기요. 네, 저도 어제 여러분 못 뵈서 너무 마음이 허하고 섭섭했습니다. 문자 소개되신 분들에겐 편의점에서 바로 바꾸실 수 있는 바나나 케이크 보내드립니다.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퇴하라고 요구하고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강인하고 사람들을 괴롭힌다며 비난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해자라면 울면서 화해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보이고 사과 편지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는 여전히 여전하고 평화롭고 고귀합니다. 카메라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딸아이에게 받은 휴대폰을 꺼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여동생인 타이벤, 이 물건을 챙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릇. 나는 음소거를 제자리에 전환합니다. 전화 반대편에서 첫 번째 문장이 울렸다. 지난번에는 돈을 안 줬어. 돈이 필요하다면 사진 몇 장을 더 교환하세요. 2초 후 목소리가 커집니다. 타이반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찬물로 귀를 막으면 창의성이 없다. 귀차는 친아버지를 찾으러 가라고는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사람을 잘 대하는 걸까요? 이 아이를 다시 데려가도록 강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도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 아이의 탄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교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보기 흉했다. 부탁드립니다. 깡패는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장은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 기기에서 녹음을 삭제하면 완료됩니다. 가르치지 않는 계단에서는 불량 여성의 얼굴이 계속 변했고 결국 그녀는 여전히 일행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 나머지 학생들은 휴대만 합니다. 기대하고 돌아보며. 상대가 호명되자 반사적으로 회피하려던 그녀는 교감의 신호에 멈춰 곧바로 문장 앞으로 가서 고개를 숙였다. 일행에게 다가가는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여전히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다. 이전에 당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우리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향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그들은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미안하지만 동의했습니다.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감출 수 없다. 약한 자.